안녕하세요. 사람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HST의 박혜은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데 저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네. 여기가 어딘가요? 이게 녹차밭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차씨가 뿌려졌어요. 이 차시배지. 그러면 사실 천의 네. 자연 속에. 보성 녹차 많이 떠올리시지만 하동 녹차가 사실 먼저 뭐가 먼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에 와 있어서 일단 눈이 초록초록에 막 많이 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대표님이 지난 방송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아니야,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혼동해서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다시 마음 내 것이니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또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조금 어려워서 대표님 경험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에 올라왔으니까 제가 산에서 경험한 거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3개가 있었어요. 네. 지리산에서 산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요. 또 하나는 남미 여행, 지구 반대편을 혼자서 여행을 해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에 한번 가본다. 그래서 전 이 3가지를 제가 기업체에서 나와서 이제 회사를 HST를 만들기 전에 6개월 동안 제가 다 이 버킷리스트를 해결을 했어요. 셋 다요? 네. 와. 그래서 마지막 제 버킷리스트가 이제 히말라야에 가는 건데 전문 등반 대원들하고 함께 히말라야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 나름대로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힐링센터를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히말라야 체력 훈련을 많이 해서 히말라야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등반 대원들하고 같이. 근데 한 3일 등반을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산을 잘 타요. 이 무거운 짐은 포터들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4일째부터는 제가 등반대를 이탈을 해서 선두에서 등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등반대장이 저한테 지적을 했어요. 대일 이탈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끔, 아니, 길 뻔한데, 맵이 있는데, 그냥 점심 먹을 때 가고 저녁 먹을 때 그냥 먼저 가면 되죠 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아주 큰 사단이 났어요. 그날은 전체 일정에서 가장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데우날리 로찌에서 시작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는 일정인데 하루에 고도를 1500m를 올리는 아주 살인적인 그런 일정이었어요. 해발 2800m에서 시작해서 43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앞에서 등산을 했어요. 가다가 계곡을 만났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는 등반대원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곡 위에 길을 따라서 발자국이 눈밭에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뭐. 또 한국의 산들은 대부분 그냥 계곡 따라 올라가면 길을 만나요. 거기다가 히말라야는 날씨가 아주 청명할 때는 가시거리가 정말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히말라야 8000m 최고봉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8000m 고봉이 눈앞에 보이고 그 전에 야트막한 평지가 약간 평지가 있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평지까지는 정말 여기 앞에까지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까지만 올라가 보지 뭐 하고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아이젠이 풀렸어요. 아이젠을 다시 고쳐 매야 되겠다고 발을 드는 순간 제가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한 200m는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내가 미끄러지면서 스틱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막 잡으면서 눈턱에 탁 걸렸어요. 나는 그때 내가 크게 잘못됐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니까 움직여져요. 발가락도 움직여져요. 허리도 움직여져요. 괜찮아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또 아이젠을 메고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젠으로 미끄러진 길이가 한 100m 정도는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미끄러진 처음 초입부터 다시 지나서 올라가다가 그때 정신이 문득 들었어요. 찬바람이 제 뺨을 눈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날씨도 안 좋아지고 그때 이제 겁이 났어요. 그리고 막 사람 살려라고 막 외쳤어요. 헬프미 헬프미 메아리도 안 들렸어요. 가파른 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는데 저기 먼 그 계곡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그 초입에 다른 등반 대원들의 포트 일행들이 계곡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나 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계곡을 건너가야 됐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마차푸차를 계곡으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40분 나 혼자 헤맨 거예요. 점심시간까지 마차푸차의 베이스 캠프까지 빨리 가야 돼요. 가야만이 등반 대원들이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오버페이스를 해서 등반 대원들이 점심을 먹고 마지막 치우려고 하는데 내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줍잖게 명상 공부를 했다고 등반 대원들한테 밤이 되면은 명상을 지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올라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풍광 좋은 데 앉아서 명상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숙대 씨는 또 먼저 와서 어디가 명상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고도 안 오니까 어디 갔지 하는데 제가 온 거예요.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 먹고 다시 출발. 그때부터 제 인생에 가장 힘든 등반을 했어요. 꼴찌에서 최고 뒤쳐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쨌든 마지막 베이스 캠프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때 사단이 난 거예요. 내가 침낭 안에 들어갔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마차푸차를 계곡에서 미끄러지는 게 리플레이 되어서 막 영상으로 나타나면서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헬기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말라야에 가서 200만 원을 주면 헬기가 날아가서 실어 가요. 근데 헬기를 불러야 되는데 헬기를 불러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식물인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 몸의 99%, 내 몸과 마음의 99%가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희미한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이 요령을, 이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정말 1%밖에 없는 신랄 같은 불씨, 그것을 가지고 명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내 몸에게 내가 메시지를 줬어요. 괜찮다. 네가 많이 지쳤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렇지만 넌 대단하다. 그래도 낙오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너만이 할 수 있었던 거다. 힘내라. 괜찮아질 거다. 또 내 마음에게도 메시지를 줬어요. 네가 지금 공포스럽구나. 공포감에 쌓여 있구나. 힘내라. 네가 살아가는 데서 이건 큰 교훈이 될 거다. 이렇게 내 몸과 마음에게 끝없이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1%의 불씨가 서서히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돌아올 때까지 산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만일에 그때 내가 나를 이원화시켜서 내 몸과 마음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혜은 씨하고 만나는 시간이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명상이라는 게 정말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교육 사업을 하면은 지리산에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지. 모든 게 마음부터 시작한다. 성공도, 행복도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센터를 만들었어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흉내는 낼 수 있다. 여러분들도 내 몸과 마음을 이원화시켜서 내 몸과 마음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연습, 생활 속에서 습관을 만들어 본다라면은 난 누구든지 아주 튼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과 한번 해보는 것에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HST 하석태 TV를 통해서 뭔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다면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한번 내가 정말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노력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뭔가 큰 깨달음의 순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HST입니다. 아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흐렸었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졌어요.